기소되셨거나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시죠? 지금 제가 기소되어 있는 상황. 예. 그런 건 아니시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요 내란 등과 관련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의자로 입건되셨거나 뭐 기소되셨거나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시죠? 예, 다른 뭐 직권남용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제가 기소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시면 일단 형사 법정에서 증언하실 때 네, 본인 형사 책임과 관련된 부분 증언하시게 되면 증언 거부권 행사하실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걸 보면 본인은 이 내란 등과 관련해서는 직접 기소되거나 한 건 아니라서 오늘 물어보는 내용의 상당 부분은 그러니까 증인이 지금 기소되셨던 부분하고는 좀 무관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단 선서하고 증언에 임하시고 다만 양측 질문 중에 본인의 형사 책임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한해서 증언 거부권 행사하실 수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고 불리한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선서하실까요? 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정진석. 예, 자리에 앉으시죠. 그리고 요 관련해서 안내드리면 본인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녹음 명예에서 녹음 녹취해서 증거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요. 요 앞에 마이크 조금 가까이 대시고 사용하셔야 녹음이 잘 되고요. 그리고 요 관련 법에 따라서 요 본 법정은 지금 중계를 위해서 녹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뭐 증인의 얼굴을 클로즈업하거나 하는 형태로 녹화는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그냥 염두에 두시고 증언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변호인 측에서 신청하셨으니까요. 먼저 하시죠. 네. 질문하시죠. 비서실장님, 제가 오늘 증인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증인이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 행안부 장관은 피고인이라고 호칭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2024년 4월경부터 2025년 6월경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임하셨었죠. 그렇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은 대통령을 지금거리에서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대통령으로부터 언제 들으신 건가요?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바가 없습니다. 들은 바는 없다. 제가 비상계엄 사실을 처음 인지하게 된 것은 12월 3일 저녁 당일 저를 보좌하는 선임행정관으로부터 급히 복귀하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청사에 도착하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여러 수석들 가운데 복도에서 박종준 경호처장을 먼저 만났는데 박종준 처장으로부터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박종준 처장이 계엄을 선포하실 것 같다는 얘기를 해서 그때 처음 알게 됐고 박종준 처장 안내로 그 총리와 국무위원들 몇몇이 모여 있는 방으로 제가 들어갔던 것이 그날 첫 번째 장면입니다. 네. 그 대접견실 CCTV 9시 49분 43초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네. 자, 여기까지만 일단 보시면 그러면 9시 49분 34초경에 증인께서 대접견실로 들어오는데 이 바로 직전에 그러면 그렇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으로부터 뭐 계엄 선포 그 뭐 이런 복도 건너편에 있던 그 대기 방이 있는데 그 문 앞에 박종준 처장이 서 있었고 그 안에 수석들 몇 명이 먼저 와서 있었는데 제가 그 방에 들어가기 전에 박종준 처장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박종준 처장은 선체로 제 귀에다 대고 비상계엄을 하실 것 같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라서 무슨 계엄이라고 제가 되물었고 박종준 처장이 저 방으로 먼저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저 방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저게 대통령 네. 집무실과 연결돼 있는. 네네네,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보시면 증인께서 그 자리에 앉으면서 뭐 비상계엄 안 돼, 무슨 비상계엄이냐 뭐 이런 취지로 그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이제 하는데
이게 자리에 앉으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신 뭐 건가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사항은 나왔기 때문에 묻지 않겠습니다. 증인 이 이후에 그 대접견실에 있던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국무위원들 분위기는 어땠었나요? 뭐 이제 저분들 뭐 갑작스럽게 소식을 먼저 들으셨겠죠. 저보다 먼저. 그래서 다들 뭐 크게 놀란 표정, 뭐 당혹스러운 모습들, 뭐 그래서 좀 긴장되고 경직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CCTV 9시 50분 0초 부분을 좀 보시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혹시 기억이 나실까 해서 여쭤보는데 이 영상 보시면 증인과 피고인 또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이 대화하는 모습이 나오고 또 피고인이 증인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뭐 이런 모습도 나오는데 혹시 당시 피고인이 기억하는 거는 증인에게 비서실장님께서 대통령을 좀 만류해 달라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시는가요? 기억나고요. 네.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그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나고 이상민 장관뿐만 아니라 옆에 계신 조태용 실장도 그런 얘기를 대통령 혼자 계신 것 같은데 실장님 들어가 보세요. 얘기 좀 해서 좀 말리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이하는 묻지 않겠습니다. 대접견실 또 CCTV 9시 51분 47초경 이후를 보겠습니다. 네, 9시 51분 47초경 예정된 시간 아마 10시에 비상계엄 선포 예정 시간이었는데 그 전인데요. 대통령이 자켓을 갖춰 입으시고 연결 출입문을 통해 대접견실로 입실하자 피고인 한덕수 총리 증인 등이 일어나서 무언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이때 대통령이 대접견실에서 잠시 말을 하다가 증인에게 따라오라는 듯이 손짓을 하는데요. 제가 뭐라 근데 제가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 연결 출입문 통해 집무실로 입실하고 또 이제 한 1분 채 안 돼서 증인도 이제 따라서 입실을 하는데요. 요때 대통령께서 들어가시기 전이든 후든 그때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가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 국무위원들이 저보고 좀 들어가 보시는 게 어떠냐 얘기 좀 해라. 그래서 막 들어가려던 참에 대통령이 나오셨던 것 같고 그래서 대통령님 뵙고 뭐 서로 이제 뭐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기도 한데 바로 따라 들어오라고 그래서 저 혼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집무실에서 대통령과 저하고 마주 앉아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나누었던 대화 중에 혹시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나요? 대통령과 집무실에서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뭐 저는 뭐 대통령하고 자리에 앉자마자 대통령이 밖에서 얘기 들었습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계엄 발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 국민들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고 대통령께서는 내가 결심이 섰으니 실장님은 더 이상 나서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저를 더 이상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옆에 수석들도 좀 들어왔던 것 같은데 네. 여하간 그 이제 증인께서 들어가시는 그 장면에서도 피고인은 계속 서 있는데
피고인도 결국 계엄 선포하려고 하는 대통령을 만류하는 증인에게 좀 더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상황은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러니까 말씀해 피고인도 지금 네. 서 있고 증인 들어가시기 전에도 좀 만류해달라고 요청을 했듯이 계속해서 그런 그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맞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 자리에 먼저 와 있던 국무위원들 뭐 이상민 장관을 포함해서 모두들 그렇게 저한테 좀 들어가서 만류하려 달라는 그런 네. 입장이었어요.